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,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캐나다 이민자 주택 문제 해결의 열쇠. 캐나다 이민자는 주택 문제의 원흉이었었는데 이제는 또 캐나다 이민자가 주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. 네, 프레이저 장관이라고 이번에 주택부 장관 임명이 새로 된 사람이래요. 아마 요 분이신 것 같은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나? 요번에 새롭게 임명을 됐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대요. 자, 주택 장관으로서 주택 문제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민자를 더 받겠다. 원래 이민자가 많이 와서 주택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. 그죠? 그 사이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도 망가지고 인건비가 오르고 뭐 또 인터레스도 엄청 올라갔죠. 이자도 워낙 높으니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민자도 하나의 문제였잖아요. 왜냐면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. 근데 이 문제를 이민자를 더 받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 건설 근로자가 없다.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못 짓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이민자를 사람을 더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를 들여온다는 얘기겠죠. 기술자를 들여서 주택 문제를 또 해결하겠다. 그럼 사람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주택 문제는 또 생기겠죠. 그러면 또 다시 이민자를 더 들여올 건가요? 그러니까 이민자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우리 다 이민자 출신이잖아요.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뭘 들어옵니까? 돈 갖고 들어오잖아요. 일단 한국에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갖고 오고 또 지인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또 돈 받아서 막 어쨌든 이민해야 되니까 막 하잖아요. 돈 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1년 동안 막 1억씩 쓴 사람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민하는 과정 중에 좀 일 못하고 쉴 때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 1년씩 쓰더라.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해 보면 그냥 렌트비만 내도 막 3만 불, 4만 불은 훌쩍 날아가 버리잖아요. 1년 만에. 거기서 여행 좀 다녀보고 생활비로 쓰다 보면 1억 나가는 건 사실 1년 만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진짜. 숨만 쉬어도 진짜 숨만 쉬고 살아도 5만 불, 6만 불, 7만 불 날아가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이민자를 더 들여오겠다. 그래서 이민자를 들여서 경기 부음을 또 일으키려고 이민자들이 왔고, 그죠?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가 생기니까 주택 문제도 이민자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러고 이민자가 오면 주택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그것도 이민자를 들여서 해결하겠다. 그래서 그냥 웃긴 게 이민자들이 이게 어떤 핵심인가 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봉인가 지금 과열을 빚고 있는 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2030년까지 7년 동안 최대 350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. 350만 채. 일단 이 숫자 자체가 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이제 분당하고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그때 200만, 300만 채 아니었나요? 그죠?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부에서 그 분당이란 그 땅을 어마어마하게 분양을 한 거죠. 땅을 사서 분양을 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중앙정부의 좀 막강한 힘 밀어붙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막 다 쫓아냈잖아요. 한국 그 당시에 그렇게 가능했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힘이 없는데 350만 채가 공급이 될까 10년 동안? 어제 기사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온타리오주도 야심차게 지금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이 들고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이민자들 요즘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이민자들 요즘에 기사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BC주 이민자는 경력 살려 취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BC 이민자 고용자 협회에서는 7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뭐 70억인가요? 그래서 80억 정도 되겠네요. 따지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민자 출신입니다만 이민자를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죠. 왜냐하면 영어가 안 통하니까.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있어서 한국 사람만 하는 곳에서 한국 사람 고용한다. 그건 가능하죠. 근데 그런 직장이 많지는 않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사실 약간 이제 700만 달러가 또 이제 눈먼 돈으로 또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런 눈먼 돈을 이제 받아서 그런 문화 예술제 그런 거 하는데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돈을 좀 써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어려가지고 받아서 정말 다 지출을 했어요. 100% 안전하게. 저 정말 그때 막 기름 넣는 거 이런 것도 완전 제 돈으로 다 해서 한 푼도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.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을 텐데
그 돈 받아서 자기가 좀 쓸 텐데 세상에 그때 어려서 하나도 못 했는데 이런 돈도 눈먼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죠? 그리고 이민자 또 뭐 그런 어떤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고용한다고 해놓고서도 장난질 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민자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이 나는데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. 이민자 다들 대학 나오시고 경력도 많으신데 여기 와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이민하시면 너무 좋고요.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이민자 기사들이 이거 말고 사실 몇 개 더 있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냥 꺼냈어요. 자, 이민자가 과연 핵심인가? 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인가? 아니면 그냥 이민자는 봉인가? 와서 지금 취업하기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겠죠. 아무래도 영어도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상 앞으로 또 경제 침체가 오기도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어차피 이민자들은 돈을 쓰니까 렌트하고 쓰니까 기존 사람들, 저도 기존 사람입니다. 이제는 기존 사람들은 좋죠.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왔죠. 그죠? 이민자 하는 사람들은 또 10년, 20년 지나면 여기 또 오래 또 머무신 분들이 되고 어쩌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민자에 관련된 기사들 좀 보긴 봤습니다.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졌는데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